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제목, 일본 아베에게 현재 미국, 중국, 세계가 파렴치하고 개념이 없다며 등 돌리고 있는 현재 상황, 온 국민이 피해 입고 있는 상황에 혼자 살려고 대책 없이 관저에서 나오지 않다니 거기에 술판까지 버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일본 언론, 일본 민심, 세계가 폭발했습니다. 바로 아베의 부적절한 행동 및 아베 정권의 부적절한 언행 때문인데요.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가 아니죠. 저번 주 일요일 정도까지 일본은 사실상 최악의 재난을 맞았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엄청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9호 초대형 태풍 하기비스의 일본 열도 상륙으로 엄청난 피해를 일본은 입었는데요. 최근 발표에 의하면 아직 모두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사망자가 총 100여 명 및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인명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베가 무슨 행동을 했게요? 얘가 진짜 개념이 좀 없습니다. 방사능을 먹어서 그런가. 태풍이 오고 사망사고에 집 날아가고 폭우로 홍수 산사태 동시에 지진까지 난 상황에서 얘는 집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 합동대응처 비대위 이런 곳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집에 그냥 짱 박혀 있었단 소리입니다. 거진 100여 명이 넘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 집에 있었단 소리죠. 그런데 현재 일본 사이트를 좀 확인해 보니 이상한 소리가 돌고 있습니다. 관저에만 박혀 있던 게 아니라 금요일 밤 관저에 처박혀 있기 전 도쿄 중심부의 유명한 유흥가 주변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제보가 나와 일본 정부는 현재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실제 태풍이 상륙하려고 할 당시 아베는 아베 정권 관련자들과 함께 프랑스 고급 요리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베의 이런 파렴치하고 개념 없는 모습은 이번뿐만이 아닌데요. 지난해에도 강력한 태풍이 일본 열도를 삼켜 100여 명이 넘는 초대형 재난이 일어났을 당시에도 아베의 일정표상 아무런 일정이 없는, 즉 관저에만 약 70시간 정도 처박혀서 나타나지 않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얼굴을 바깥에 내비쳐 줄기차게 까인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일본 아베 내각 자민당 간부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약 3일이 지나서야, 즉 13일 일요일 오후 5시가 다 되어서야 실제로 비대위가 결성이 된 것입니다. 이건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정말 생각 없는 행동인 거죠. 아니 어떻게 3일 동안 사람이 수십 명 행방불명되고 사상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일정 없었다고 그냥 관저에서 푹 쉬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금요일 저녁부터 태풍의 상륙으로 인해 서일본 쪽은 하천이 범람이 되고 가축이 휩쓸려 갈 뿐만 아니라 강풍으로 인해 건물이 피해를 입거나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유흥이 먼저란 거죠. 진짜 답답합니다. 실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조시간에는 골든타임이란 게 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 1시간, 뇌졸중 발병 환자는 3시간 및 각종 재해로 인한 일반인이 피해를 입었을 시에는 상처 그리고 몸을 유지하기 위한 수분 및 음식과 관련된 생리적 이유로 72시간까지 즉 3일 정도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 골든타임이 짧으면 짧아질수록 좋겠지만 이 골든타임이 다 되어서야 비대위가 결성이 되었다는 게 현재 일본 내부에서는 문제인 겁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 빠르게 제시되어도 어려울 판에 술판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일본 기상청에서도 분명 처음에 이 태풍 하기비스를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태풍이라고 했다가 태풍이 상륙하자마자 보이는 피해로 인해 초강력 태풍으로 즉시 격상을 시킬 만큼 사실 이번 태풍을 준비할 시간은 아베 정권에게 충분히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세금 받아 먹고 하면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문제를 파악한 상황이라면 최소 미리 준비라도 해놨어야 하는데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베에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국민에게 태풍이 와도 알아서 니네끼리 생존하란 메시지를 전한 꼴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3일 오후 5시쯤 비상대책위원회가 마련된 것도 술 마시고 깨서 머리 아프다가 정신 차려보니 일본 내부가 초토화된 걸 보고 이미 늦었다 생각하고 그나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나으니 저런 비대위를 설치했을 확률이 다분한 겁니다. 아니 사실상 맞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13일에 비상대책본부 설치를 명령은 해놓고 또 문제를 하나 크게 일으킵니다. 이때 또 일본 민심은 다시 한번 크게 돌아서는데요. 바로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럭비 올림픽 시합 관전에 열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트위터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을 올립니다. 과관이에요. 정말 머릿속이 방사능으로 오염이 됐나봐요. 아니 어떻게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어를 좀 해석을 해보니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의 문제에도 당시 스포츠라는 영역의 힘을 굉장히 크게 느꼈는데 세계 강호를 상대로 우리 일본 럭비 대표 선수 여러분들의 믿음과 힘을 통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이번 태풍으로 인해 큰 재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힘과 건강 그리고 용기를 줄 것입니다. 라는 이런 미친 소리를 합니다. 이야, 아베야, 너는 안전하고 따뜻한 곳에서 럭비 올림픽 술 한잔 하면서 재밌게 봤겠지. 너 빼고 일본 국민들은 럭비 올림픽이 아니라 태풍 하기비스 피해가 어떤지 확인하고 사람들의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인터넷 끊기고 물에 집 잠기고 이런 거에 신경을 대부분 썼지 너처럼 일본 럭비 올림픽 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 다 원숭아. 아니 재해를 입고 당장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럭비 프로그램 TV를 봅니까? 복구하고 이러는 데만 최소 몇 달, 길면 몇 년이 걸릴 텐데 그 사이 TV를 얼마나 볼까요? 지금 일본 네티즌들의 아베 트위터 댓글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아베 당장 총리직을 그만둬야 한다 라는 이런 반응이 현재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베뿐만 아니라 일본 정치인 한 명이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게 돼요. 헛소리도 아니겠죠. 별로 민심과 동떨어진 영역에서 사니 공감도 안 되고 본심이 나온 거겠죠. 자민당 집권 사실상 2인자로 알려져 있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그런대로 수습됐다 라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특히 예측했던 것에 비해 피해가 크지 않고 그 피해를 그럭저럭 수습됐다고 느꼈다 라는 말을 해버린 건데 지금 피해를 한번 볼까요? 37개 하천 51곳의 제방이 무너졌고요. 주택 약 8,000채가 침수된 상태이고 천여 채 정도는 주택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 3만여 가구의 전기가 단전된 상태고 14만여 명이 단수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럭저럭 수습이 된 건가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한일 관계의 기본은 1965년 체결된 청구권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일 외교 갈등의 최대 이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놓고 양국이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대한 시각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스가 장관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스가 장관이 차기 일본 총리로 취임해도 당분간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간 갈등 관계는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스가 장관은 6일자 사케이 신문 인터뷰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이란 청구권 협정이 일간 관계의 기본이라며 그것에 꼼꼼하게 얽매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문제 등을 놓고 악화한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에 이를 고집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스가 장관은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이 협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책을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자신이 총리가 된 후에도 개인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측은 한국 원고 측이 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것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경고해왔다. 한국 내 일본 징용 관련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이 추진되면 일본에서는 지난해 실시된 1차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한국 기업에 대한 대출과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정지 등 보다 강도 높은 보복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스가 장관은 수차례 공식 발언에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은 한일 정부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발언은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서 공식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전날 블로그를 통해 발표한 정책집에서도 일미동맹을 기축으로 한 외교 안보 정책을 펼치고 중국을 위시한 근린국과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한국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인상을 풍겼다.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가 뜻을 이루지 못한 개헌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개헌은 자민당의 기본 방침이고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많은 국민의 목소리라면서 개헌을 위한 환경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헌법 9조 1, 2항은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국이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아베 총리는 이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 근거 조항을 넣는 개헌을 추진해왔다. 스가 장관은 올 4월로 예정됐다가 연기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에 대해선 코로나19 대책이 최우선인 만큼 일정 조정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당분간은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그는 자민당 소속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에 이어 지역 당원 지지도 1위에 올랐다고 교도통신이 지난 5일 전했다. 47개 자민당 도도부 현 지부 연합회 대표 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가 장관이 가장 많은 14명에게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지지는 4명,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은 2명에게 지지를 받는데 그쳤다. 북한 매체는 6일 남한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 시한이 지났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족의 지향과 의지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 행위라고 밝혔다.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인 통일신보는 이날 민심에 역행하는 배신 행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언론과 전문가들을 인용해 남한이 별도의 입장은 내놓지 않는 것으로 협정 종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피하였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매체는 지소 미아에 대해 북핵 및 미사일과 관련한 군사 비밀 공유를 반영한 군사협정으로서 극히 매국 매족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이에 지난해 남한에서 지소 미아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이 지난해 7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을 이유로 지소 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미국의 반발로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 통보 시한인 8월 24일을 침묵으로 어물쩍 넘긴 것은 상전의 욕을 하면 민족적 존엄도 이익도 서슴없이 희생시키는 추악한 매국 배족적 추태라고 비난했다. 지소 미아는 북한군과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2016년 11월 한국과 일본이 맺은 첫 군사 분야 협정이다. 양국은 1년 단위로 협정을 연장하면서 협정 종료를 원하는 국가는 만료 90일 전 종료를 통보하도록 했는데 이 시한이 매년 8월 24일이다. 지난달 24일